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누리과정 예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도 지금 부모님들, 교사들도 되게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 닥친 문제로 아주 시급한 문제로 지금 앞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떤 대안이 좀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대안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고민,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온 금잔디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시작하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나무를 키우는 햇살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엉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장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뭐 부모님 단체에서도 오셨고, 또 실제로 아이를 보내고 있는 터전에서도 오셨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각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운영비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보조 선생님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발생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누리과정을 맡고 있는 5, 6, 7세 선생님들한테 주어지는 처우 개선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에서 각각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연말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합원들 사이에서 좀 했고, 뭐 많이 불안해했죠.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저희 말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 문제를 갖고 조합원 총회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떤 조합원이 듣고 와서 우리도 총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조합원 총회를 해서 뭐 해결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안건으로 붙이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말이었나 연초였나 이제 남경필 도지사가 긴급하게 2달치를 예비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좀 돌린 상태고, 이게 또 매년 반복되는 어떤 문제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2달치 했으니 또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조합원도 있고, 또 설마 총선이 있는 올해 이걸 터뜨리겠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조합원들도 있어서 낙관적으로 보는 조합원들도 있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정 쪽을 담당하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 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무상보육 한다고 했을 땐 반가웠는데 해마다 그 재정 문제로 보육대란 하니까 그 보육대란이란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태죠. 근데 올해는 이게 봤더니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아이 2명 이상 있는 집들은 굉장히 타격이 클 때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 전화 많이 하고,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사를 검색을 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났는가. 이만큼 이제 엄마들이 불안해 하는데 정부가 도대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부모들,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불안감이 크죠. 정말. 근데 우리 작년만 해도 안 나오지는 않겠지, 나오겠지.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리과정이라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누리과정이 뭔지, 아마 지금은 전 국민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님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논란이 된, 이렇게 지금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누리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만 5세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 나이가 되면 동일한 교과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겠다 해서 실행을 했고, 그게 그 다음에죠. 2013년도에 5, 6, 7세로 이제, 그러니까 만 3, 4, 5세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 책임지겠다라고, 무상보육 책임지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그래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지 부모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되게 환영을 한 바가 있고, 근데 갈수록 이게 재정을 어디에서 담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할 건지, 아니면 국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대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계속 주무부처에서 논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양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웃긴,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 대선 후보일 때 0에서 5세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고, 대선 이제 당선되자마자 보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당신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혼란을 주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단지 누리 과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큰 취지로 보자면 복지 전반에 관련된 관점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랑 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한 복지 공약을 스스로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방법에서 지자체나 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은 좀 면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은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는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남시장이나 서울시장 각각의 공약들이 있잖아요. 청년수당이든 이런 개인의 지자체장들이나 교육감들이 실현할 수 있는 복지 공약을 가로막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복지에 대한 열망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아진 복지 속에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리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복지를 우선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전체 복지를 후퇴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TV토론에 교육부 차관이랑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감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를 봤는데, 차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충분하지 않냐. 그 사업 돈 많이 줬다. 그러면서 무상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1조가 좀 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거 누리 지원금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급식, 그것도 복지인 거잖아. 그리고 해왔던 사업인 거고, 근데 무엇인가를 희생을 해야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게 진정성 있는 무상보육인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게 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중등, 이런 관련된 어떤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 기자재, 인건비 이런 것을 축소하면서 그렇게
자기네 예산도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라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게 한 라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립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어떤 행정 부서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교육청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냐? 그럴까요? 돈이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저는 또 TV 토론을 봤는데 방청객으로 나왔던 민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애들 보육 문제를 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교육청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건 모르겠고 빨리 줘라 어디서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희 조합에서도 애들 밥값 갖고 뭐 하는 거냐 무상급식 때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교육청이 줘야 되는 건지 국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TV 토론을 저도 들어도 막 무슨 되게 복잡하죠. 우리 골치 아픈 거죠. 어려워요. 네. 내용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귀찮고 아무나 주라 그래.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좀 여론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합원들한테도 좀 복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어디나 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가 아니라 한 발 더 넘어와서 왜 이제 누리 과정을 왜 주게 됐는지 무상 보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무상 교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복을 만드는 지역의 단체들이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복들의 값도 할인하고 그것들을 성남의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저는 무상급식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친환경 생태적인 먹거리들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냥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그것들이 이제 지역의 사업자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계돼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무상 보육도 그런 어떤 철학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돈을 교육청이 내느냐 중앙정부가 내느냐 요거에 아주 휩싸여 있어서 보육에 있어서의 사회 책임이라는 부분 이런 것부터 좀 근본적으로 되짚어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이걸 어디가 내고 어디가 내지 말고 이런 것들 아니면 둘 중에 어디서 그냥 50대 50으로 내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매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 현장에 있는 교사인 건데 결국에는 전체로 보면 복지의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인 복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면 재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국방비 우리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대테러 그 방지법 관련해서도 빨리빨리 통과해 줘라.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거 난 것도 세상에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로. 근데 그거 통과되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예산을 우선시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아이들의 어떤 국가 책임적인 보육의 문제를 보육 대란을 만들 만큼 서로 행정부끼리 지금 떠넘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당장의 땜질의 부분들이 아니라 국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법령이든 그러니까 2012년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죠. 시행령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걸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무상보육이 시행됐잖아요. 근데 뭔가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무상보육을 시행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그 위기관리 전략회의에서 그러니까 무상보육 그 재정을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을 고쳐서 그걸 강화한 건데, 근데 지금 교부금을 정부가 우리는 교부금을 줄 걸 다 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2002년에 그러니까 약속된 자동 그렇죠. 배정액이에요. 10%인가 20% 계속 올린다 뭐 이런 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정이 잘못됐다라고. 아니요, 상정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네. 2012년에 약속된 만큼의 이제 비율로 배정이 됐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국가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교부금 플러스 누리과정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약속된 교부금만 주고 정부는 줄 걸 다 줬다. 지금 그 교부금으로 줘서 그 돈이 8조 4천억 원이에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교육 그 인건비만 8조 5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그러니까 복지 비용이라든지 여타의 교육 복지 비용들은 다 마이너스가 돼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빚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그거는 다 누구한테 전가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부모들한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청을 투영해서 결국 국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정책을 보면 애초에 대선 때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는데 해마다 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하고 맞물려서 여성 고용 촉진, 그러니까 그 시간제 일자리라는 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임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가정, 특히 여성이 아이도 키우면서 짧은 시간 일해서 그 돈으로 적당히 먹고 살아라. 이렇게 결국 양육을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개별 가정에 다시 떠넘기는 이런 방식의 무상보육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근간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점점 국가의 지원을 줄이고 개별 가정한테 다시 떠넘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뭐 대표로 나오시는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사들도 당연히 교사의 어떤 처우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것이 처우 문제로만 접근할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으려면 부모님들도 이렇게 불안감 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교사들도 동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닥 이렇게 행동으로서 이게 그것이 되게 심각할 부분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 두 분은 다 부모님의 입장이실 테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논의를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좀 골치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전반적인 무력감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전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는 많이 화가 나는데, 이제 전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네, 세금을 담배세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요. 엄청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라는 거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증세에 대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못하겠다? 그러면 아니 왜 군인들은 군대 가면은 총도 공짜로 주고 군복도 공짜로 주고 밥도 공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그렇게 하면 군인들부터 소득 수준 파악해갖고 돈 있는 사람들은 군복도 사고 네, 그렇게 하다 그럼 아마 진짜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식을 군대까지 보내는데. 근데 저는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거, 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그렇다면 국방 예산에서 쓸데없는 이렇게 장군들 많은데 장군들 인력 감축한다든지 쓸데없는 무기 사지 말고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저는 재원 마련할 증세 없이도 그렇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방 안보와 관련된 거는 사회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고 이제 보육이라든지 교육은 자꾸 후순위로 밀어넣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 담보해야 하는 것이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렇게 싸움을 가지고 가면서 부모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론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뭐 지금 앞서 뭐 대안도 얘기 나왔지만 가장 이게 심각한 문제는 교육재정 파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복지가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악한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설례로 기간제 교사가 현재 1,500명인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면 기간제 교사를 500명 정도로 줄여야 된대요. 그렇다면은 그 교사들도 문제이고 선생님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유아들도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도 더 안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를 그렇죠. 하게 되는 이 상황이기 맞아. 때문에 단지 이게 그냥 지방교육청의 문제로만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현재의 부모들의 경제 여건과도 다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코 재정으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정말 정부가 말하는 소위 따옴표 인력풀이라든지 뭐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지금 돈은 안 주고 어쨌든 생색만 내려고 했을 때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부세를 높여주겠다. 이게 지금 교육감들이 요구하는 그러면 이것이 중앙이든 아니면 그 교육청이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지금 그 교육청의 요구 조건은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겠다가 아니라 교부금을 인상해주면은 하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네. 돼야만이 그 누리과정이 표준교육과정으로 해서 책임지는 것은 교육부가 되는 거고 교육청이 되는 거고 실제로 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해야만이 다른 이제 교육 재정에 대한 피해 없이 이게 그쵸.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높여줘야겠죠. 맞아요. 핵심은 정부가 그 재정을 줘서 충당해서 그거를 뭐 교육청에서 주든 교육부에서 주든 그거를 담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교육재정의 파탄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진보 교육감들이 되게 많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혹시 연계되어져서 조금 정책적으로 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인상을 안 해주거나 그리고 진보 교육감들이 추구하는 어떤 공약들, 무상보육이라든지 질 높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거는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거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럴까? 보통 자기의 공약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욕을 들어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아닐 테고 개인적으로 곰곰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혹은 진보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막거나 방해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진보 교육감이 다시 당선되거나 이러는 거에 있어서 걸림돌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와 대립이라든지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 교육감들이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보기 삼아서 보여주고 싶다. 전 이런 뭐 욕망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경제 악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장기화될 전망이니까 어쨌든 그 지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갖가지 편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아버님 말씀처럼 어쨌든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과서 국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길들이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국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나 그 지자체장들이 국민의 신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자신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때 몹시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전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민주주의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우리가 선출한 교육감들이나 지자체장들이 훨씬 더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에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원을 마련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현장에서는 불안하다 하지만 또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정부를 압박하거나 정부가 이거 정말 편성해서 줘야 되겠다라고까지 느낄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통장에 우리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처우개 선비가 통장에 찍히지 않으니 급여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우리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니까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누리 지원 해주시는 선생님 인건비가 지원을 받는 부분이었으니까 운영비로. 근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의 부담으로 되어지니까 이 몸으로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지? 다들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리 보조교사 인건비를 조합비를 올려서 일단은 조합비까지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만약에 계속 안 나온다고 하면 올려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네, 여윳돈으로 지급하기는 했고 그 교사들이 못 받는 그 누리 지원비는 뭐 그거는 부모님들이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사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달래기를 하죠. 정부 구청에서나 여기에서는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소급해서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의 일만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자꾸 희망을, 그래서 계속 뭔가가 와요. 막 편지도 오고 불안해하고 계시죠.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잘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에 떨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는 중단이 된 거죠. 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그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시작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좀 정부가 정교하게 여론을 호도시켜서 분열을 해서 사실 이런 결과가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한 심판론, 뭐 기대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불안감은 큰데 이 개개인이 뭔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건 상당히 어렵더라고. 제가 또 그 조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뭔가 주도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으면 개인은 다 마음속엔 갖고 있지만 이거를 앞장서서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재의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근데 그나마 정부가 여기서 더 몰아붙이지는 못하는 것은 이런 반대 여론이 굉장히 압박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계속 지난해부터 진보교육감들도 저항을 했었고, 뭐 교육재정, 보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운동들도 있었고, 올해도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더 심하게 몰아붙이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댓글들에도 그렇고 아주 사소하게는, 그리고 뭔가 그런 토론회라든지 뭐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조금만 관심을 더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보육 정책은 국가 주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 견제하는 세력이 사실 다 뭉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에 부모들이 좀 많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나의 문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터전들이 여기는 지금 공동육아 안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이와 교사와 부모들이 있어서 어떠한 실천 내지는 터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을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신 엉금이? CCTV 설치 반대 이제 논의를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어떤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들 조합들이 모여서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아이를 키워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입장 표명에 한 걸음 더 나가서의 어떤 행동은 참 쉽지 않다. 4세, 5세 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 데리고 뭐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온 게 집중이 되고, 이제 그러다 이제 뭐 6세, 7세 되면 이제 1, 2년만 다니면 졸업이니까 또 이런 게 느슨해지는 감이 있고, 이러면서 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제 초창기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뭐 평가 인증이란 그런 것도 없었고, 지원금도 전혀 받지 않고, 조합에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평가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관리 감독도 받아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지원금도 받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편이 생겼지만, 어쨌든 공동육아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지원금 때문에 수월하게 아이들을 보내고 공동육아 활동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공동육아의 아이를 보내는 조합원으로서 사회적인 혜택은 보면서 책임은 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잘못됐어, 누가 잘못해, 누가 어땠어, 뭐가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혜택 받았던 것이 있다면 또 그 혜택을 우리 후배들이 또 계속 받아야 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계속 활성화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좀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작은 사회적 실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조합원으로서의 좀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각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이 터전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보육을 국가 책임물로 지듯이 공동육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선도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나 또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육 환경, 질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는 게 아니고 더 넓게 모든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유아들이 그런 질 좋은 보육 과정,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의 터전들에서 부모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왜 교육청은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줘야지. 국가가 주든 아니 뭐 중앙정부가 주든 교육청이 주든 내 돈만 받으면 되지 라고 해서 그러면 해결이 될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좀 인식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육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정책을 잘 세워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 참여로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공동육아에서는 3주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모, 교사, 아이 이렇게 3주체가 같이 공동육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미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현장에서 어떻게 국가 책임의 보육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누리라는 예산 이렇게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보육 정책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문제 제기하고 또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장민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댓글 달기도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집회를 나갈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풀랑을 달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전국 공동육아 교사분들 하루 총파업을 한번 이거 부모님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 우리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방송 좋아요. 우리 하루 총파업해요.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다 정부청사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총파업하려면 공동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이 해야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전 너무 화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그런 작태나 아동학대 사건이 났다고 CCTV를 다는 거나 그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났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CCTV를 작년에 의무적으로 달게 해놓고 지금은 또 처우 개선비를 안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정부의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돼서 그냥 그런 마음에서는 정말 교사분들도 총파업하고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 문 닫고 이렇게 좀
유모차 끌고 진짜 모여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 하루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터전별로 한번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명백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육의 질은 환경의 질이고 또 교사의 질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처우를 받아야 교사들이 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급여가 워낙 낮고 근무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게 피해가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터전별로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면 저희 공동육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연대를 해서 제안을 해서 한번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도 참 좋겠다. 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댓글로서 호응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이제 거의 이야기들이 많이 좀 논의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좀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부모에게만 집중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사회가 이런 것들을 분담을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인식과 철학을 갖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어떤 재정 문제로만 환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지 이런 보육 철학에 대한 근간이 너무 부실해서 불안감이 큰데 저는 여기 계신 이 공동 육아를 비롯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천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어떤 보육 철학 그리고 아이를 다 함께 키운다는 이런 철학들이 사회 전반에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 토론에서 얘기하는데 뭐 사회적 뭐 협의 기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발상이나 뭐 이런 토대에서 나온 이야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 누리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어떤 좁은 문제라기보다는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뭐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거대한 것들 갖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상 급식이 처음 나온 것도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인가에서 이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 아전더를 이제 민주당이 받고 뭐 또 한나라당이 받고 이러면서 추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렇게 껍데기만 받은 거지 사실 진보정당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의 논의 기반 전체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이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터전에서 아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어느 정당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예전보다는 덜 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처럼 또 정책이 날아간 선거판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녹색당에서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녹색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이 누리과정 이 문제를 갖고 무상 보육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니까 뭐 총선을 맞이해서 터전에서 누구를 찍을 건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정당 어떤 정책을 내거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예산만 누리과정의 어떤 미시적인 이 부분만이 아니고 더 크게는 전체 국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어떠한 원칙과 내용으로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로 지출을 할 거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그 정부의 어떤 본질을 또 드러내는 한 측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어떤 혜택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어떤 세우기 위한 예산으로 먼저 배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공동육아 우리 안에서도 터전별로 당장은 누리 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행동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의 어떤 보육 정책 그리고 사회적 어떤 정책들을 좀 관심 갖고 우리가 실천을 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교사의 입장이니까 교사들도 우리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부분까지도 같이 접근해서 실천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머리 맞대고 좀 고민하고 같이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